안녕하세요, 느린토끼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바로 스투키입니다. 보이시나요? 일단 스투키 자체는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실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키우기 쉬운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을 뿐더러 공기정화 식물,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이기도 해서 많이 인기가 많이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 거의 식물 좋아하시는 분이나 식물 좀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스투키는 거의 쉽게 좀 많이 접한 식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투키에 관련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스투키 자체는 열대 초원, 사막 지역인 북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이제 사막 지역에서 이제 원산지다 보니까 일단 건조에 되게 강한 식물이에요. 건조에 강하고, 그리고 추위에 좀 약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요즘 겨울철에는 만약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실내로 들여다 놓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투키가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인데 효능 같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음이온을 방출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많아요.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실내에서 집에서 키우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TV 옆에 거실에다 스투키를 두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기공이 열려서, 여기 있는 기공이 열려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침실에, 거실이나 침실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이런 식물들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잠을 편안하게 자기 위한 그런 숙면을 유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실이나 저희 그 침실에 두시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온 바로는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좀 키우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잘못 주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대씩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제가 가져온 아이도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한 대가 약간 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한 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투키는 산세베리아과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다 한 촉당으로 돼 있어요.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쪽 따로. 다 따로인 아이들이어서 한 대씩 죽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한번 뽑아 볼게요.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밑에가 살짝 물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스투키 농장에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분이 이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길이별로 이렇게 맞춰서 하나씩 이렇게 심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스투키는 저렇게 심는 게 원래는 맞는 거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를 보면은 얘는 뭐 위에가 살짝 보면은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걸 그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칠해져서 나오는 거여서 이거는 이게 칠하지 않으면은 윗부분이 좀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게 위에만 이렇게 살짝 말라있는 느낌이 나서 이걸 칠하고 하나씩 이제 길이에 맞춰서 한 포트에 이렇게 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스투키가 왜 한 대씩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산세베리아과로 이렇게 자라는 게 맞는 아이긴 한데, 번식과 이제 판매, 더 많은 양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번식시키기 위해선 얘는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뿌리가 나면은 바로 거기다 심는 거예요. 포티에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소독된 칼로 이렇게 잘라 주어도 뿌리가 조금 나서 이렇게 바로 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아이는 적응해서 잘 자랄 수는 있는데 어느 아이는 뭐 감기에 걸리든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스투키 자체는 약간 과습의 영향이 제일 커요. 이 촉대 안에 스틱 안에 물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물을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한 달에 한 번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도 저는 뭐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두 달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은 최대한 좀 안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스투키가 물이 없거나 그러면은 좀 티가 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 아이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살짝 약간 말라있는 약간 흠이 이렇게 패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리고 이 촉대를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원래는 되게 단단한 아이들인데 만약 물렀을 때 약간 무른 느낌이 있으면은 이때가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습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물렀을 때 만약에 흙을 만져보시고 흙이 젖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과습이 좀 저희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만졌을 때 그 흙이 말라 있고 물 준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물이 부족해서 이런 걸 수도 있으니 물을 한번 주시는 게 또 좋으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그 고객님께서 한번 스투키가 되게 한 대씩 계속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죽게 되면은 이상하게 계속 다른 데까지 이렇게 타고 가서 결국 다 죽더라고요. 이럴 때 이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무조건 100% 맞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대가 죽어 있다고 하면은 한번 분갈이를 해주세요. 흙을 한번 엎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흙을 한번 다져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를 해야지 뭔가 있는 아이들이 요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뭐 과습일 수도 있고, 물이 없어서 죽은 걸 수도 있고, 병 때문에 죽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병이었다면은 이 흙 자체를 아예 그냥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어쨌든 이 전에 있던 환경이 얘가 병충해로 죽었다면은 다른 애들은 좀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뭐 과습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한 대가 뭐 물 주고 나서 좀 변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식물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골든타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약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눈에 보였을 때, 이 화분에서 바로 식물을 뽑아주세요. 만약에 과습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뽑아내 주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그냥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려 있으면은, 이 아이는 어쨌든, 그 흙에서 뽑혔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과습이라면은 오히려 뽑아주시는 게 좀 더 이 스투키에게 좀 더 도움을 많이 줄 테니, 차라리 만약에 과습으로 이 아이를 좀 죽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분에서 저처럼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뽑아내 주세요. 이 스투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한 대씩 심어져 있는 애들은 다 다른 객체니까 뭐 뿌리가 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한 대씩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뽑아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조에 되게 강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갈이 방법도 일반 뭐 관엽보다는 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예전에 뭐 관엽들은 뭐 흙이 7, 마사가 3이라면 이런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사가 7, 흙이 3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좀 달리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투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투키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도 잘 안 주고 좀 오랫도록 키웠던 식물이 스투키여서 아 얘네 키우기 정말 쉬운 식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투키 자체는 정말 좀 이렇게 산세베리아처럼 뿌리가 한 뿌리로 돼 있거나 한 뿌리로 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키우기가 쉬운 아이긴 한데 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거나 이렇게 한 뿌리로 이렇게 한 객체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한 대씩 거의 무조건 거의 한 100%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스투키 키워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안 죽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번식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자르고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나면은 심어진 아이들이니까 병충해 걸릴 수도 있고 뭐 물을 잘 못 빨아먹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어려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죽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투키 자체는 정말 공기 정화 능력이 일반 산세베리아보다는 3배 정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스투키 키우실 때 만약에 한 대씩 죽게 된다면은 이 아이를 흙에 있는 걸 뽑아내서 말리시거나 좀 이런 방법으로 스투키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이 스키를 키우게 되면은 새끼가 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구라고 하는데 이런 새끼들이 옆으로 나게 돼요. 이런 새끼들을 떼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키워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만약에 이 새끼 같은 거를 키우게 된다면은 그만큼의 영양분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새끼가 나면은 이 부모는 잘 자라지 못해요. 어쨌든 영양분을 나눠 쓰는 거여서 이 아이가 뭐 이 정도 클 예정이었는데 새끼가 나게 되면 이 아이의 성장은 별로 더디게 되고 새끼의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성장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면은 좀 더 잘 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있는 수영이 좋아서 좀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끼들을 이렇게 떼내 주시는 게 괜찮으세요. 이 새끼가 어떻게 나타나면 이 뿌리에서 살짝 또 옆으로 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그냥 톡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되시니까 만약에 뭐 골고루 해서 번식을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떼어내신 다음에 바로 흙으로 심으면 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2화분에 원래 있던 스투키를 좀 더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끼를 떼어내 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투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잘 제 얘기가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식물로 좀 더 깊은 내용으로 한번 더 어떻게 팁 같은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